자, 장하성 주중대사 한때는 진보 진영에서 이 진보 경제학의 대부였습니다. 그리고 또 재벌 기업들의 이 한마디로 경영권 장악 형태를 감시하겠다고 소액 주주 운동까지 벌였고요. 한국의 시민사회 운동에서 좌파 경제 부분에서는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문정권이 들어서니까 참여 연대 애들이 김기식을 포함해서, 김기식도 비리로 물러났지만은 청와대 정책실장이 되어서 초반에 소주성을 주도했어요. 자, 재산은 뭐 한 100억대가 넘는 사람이고 집안도 다 귀족 집안이지요. 근데 이 사람이 말로는 서민 경제를 말하면서 고대 총장도 출마하고 중요한 보직 교수 등으로 있으면서 결국은 지금 법인카드를 가지고 유흥주점에서 돈을 쓴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서 소득주도 여흥이었냐고 고대생들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돈을 쓴 방식 중에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이 시중을 드는 일종의 좀 세미 룸살롱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여기에 학교 법인카드를 썼는데 카드 쪼개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많으니까 한꺼번에 계산을 하면 법인카드로 거기에 지금 그런 데서 한꺼번에 많은 액수를 썼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연구비 카드와 일반 행정비 용도의 법인카드 두 개를 지금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30초 간격으로 분할 결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 쪼개기는 보통 공직자들이 결제 금액이 클 때 회피할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장하성이가 이런 청와대 정책실장 취임 한 달 전까지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강남의 유흥주점 두 곳에서 고대 교수 3명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에 걸쳐서 221차례에 6,693만 원을 결제했는데 이들이 사용한 법인카드가 연구비, 홍보 등 행정비, 산학협력단 간접비 명목으로 다 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학교 비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비용 처리할 돈을 이렇게 룸살롱 같은 술집에서 쓰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문제업소가 양주 팔고 별도 룸, 테이블, 소파가 있고 여종업원이 손님 테이블에 착석해서 술 접대를 하고 노래방 기기를 통해 가물을 즐길 수 있다. 그럼 룸살롱이지요. 그래서 교수 12명에 대해서 중징계, 1명에 대해서 경고 처분했는데 장하성이에 대해서는 퇴직했다는 이유로 불문 처리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된 13명의 교수 중에는 장하성을 비롯해서 복수의 경영대 교수와 보직 교수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장하성은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경영대 학장을 3차례 연임했고 2010년에는 총장 선거에 출마했고 2017년 5월부터 정책실장으로 이제 이 정권에 들어오면서 고려대학에 정년 퇴직했는데 장하성이는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을 했고 문제는 여러 종류의 법인카드를 가지고 나눠서 결제하는 카드 쪼개기도 했다는 겁니다. 대학에서 쓰는 법인카드는 유흥주점에서 결제가 불가능한 그린카드인데 그런데 이 업소가 이런 카드들을 가지고 결제가 가능하도록 유흥주점이면서 업종을 서양 음식점으로 위장해서 등록을 했고 그래서 일부러 유흥주점인데 카드 가지고 술 먹는 공무원이나 교수 이런 사람들 돈 쓰라고 이런 식으로 일반 식당으로 지금 등록해 놓은 술집들이 강남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9명의
장하성 등의 교수가 이 두 곳의 술집에서 2,625만 원을 두세 장의 카드로 나누어 총 59회에 걸쳐서 분할 결제했는데, 보통 용처가 불투명한 이상한 데일 때 카드 쪼개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했다는 것은 본인도 부적절한 사용이라는 걸 잘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장하성이는 2016년 3월 24일 밤에 11시 42분에 강남의 한 유흥지점에서 24만원씩 영구비와 행정카드로 분할해서 48만원을 결제했는데 30초밖에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30초 안에 이 집에서 먹고 또 딴 집에 가서 먹고 가능하겠어요? 청와대 입성 한 달 전인 2017년 4월 21일에는 밤 11시 45분 24초와 11시 46분 17초에 20만원씩 40만원을 결제했다는 겁니다. 장하성은 1년 1개월 동안에 6차례에 걸쳐서 279만원을 분할 결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카드를 유흥주점에 사용하는 것과 카드 쪼개기는 교육부 지침은 물론 교대 교칙에도 위배되고, 교육부도 업무 추진비 부당 집행 사례를 각 대학에 통보하면서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 사용 안 된다고 했고, 고대도 2015년 11월에 유흥단란주점에서 법인카드 사용과 카드 쪼개기를 금지하는 법인카드 사용 관리 지침을 마련했어요. 20년 전에 제가 공직자를 할 때도요, 혹시나 그런 데 갈 때 되면 현금 들고 가서 현금으로 결제했지, 그런 데서 업무 카드를 쓰면 그때도 카드 썼지요. 그렇지만 그거는 문제가 될까봐 절대로 그렇게 하진 않았죠. 근데 참 뻔뻔한 겁니다. 교육부가 굉장히 장하성이가 나오니까 당황을 했고, 그래서 학교 법인의 감사 결과가 통보되면 다시 대학으로 내려보는데 그 과정에서 장하성이 이름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 문제에 형사 고발을 하지 않도록 장하성이라서 어드밴티지를 줬다는 겁니다. 환급 처리한다고 해서 이미 벌어진 부당행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서,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안이다라고 지금 교육부가 알면서도 이걸 그냥 넘어갔다는 겁니다.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것은 파면 해임을 할 수 있는 경고보다 훨씬 높은 처리 대상이라는 거예요. 정권 실세 이름이 나오니까 덮고 간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하성이가 정의를 위한 분노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런 제목의 책을 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수님처럼 지금 이제 분노하면 되는 거냐, 그러면서 그가 소득주도 유흥을 한 거냐고 조롱도 했습니다. 자, 고대의 이 사이트에는 지금 글이 많이 올라왔는데, 고대의 수치 장학성 세상 깨끗하고 아는 척 하더니 진짜 부끄럽다, 또 왜 분노해야 하는가라는 이 책에 이 사진 파일을 올리면서 교수님 가르침대로 분노하면 되는 타이밍인가요? 장하성 청와대 입성 전에 수업 들은 사람이라고 소개한 어느 학생은 그때만 해도 살아있는 지성인 수업 전달력 최상 교수 중의 교수는 고려대 경영학과의 자랑 장하성이었다. 그런데 다 거짓말이었다. 자, 소득주도 성장 효과는 다 룸살롱에 갔냐라고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장하성이 뿐만 아니라 다른 경영대학 교수들이 수두룩하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자,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공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 운영 자금 중에 절반 이상은 학생들 등록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중에는 등록금 마련한다고 아르바이트, 미성년자 벗어나자마자 아르바이트 뛰는 애들이 수두룩하지요. 그리고 부모들한테 손을 벌렸고, 이렇게 해서 또 방학 되면 또 아르바이트 하러 가고,
이렇게 힘겹게 마련되는 등록금이 학기당 한 400만 원 이상씩 내야 되죠. 그런데 대학은 매년 등록금을 올려야 된다 이랬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원격 수업을 해줘도 등록금 깎아줬다는 대학이 거의 없어요. 다 받았어요. 수업을 안 가도 등록금은 다 받습니다. 대학교가 등록금을 올려야 된다 할 때는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등록금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애들 교육을 하기 위한 인프라나 좋은 인력을 확보하는데 투자할 돈이 모자란다. 그런데 재원이 모자라는 게 등록금 동결을 해서 재원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는 게 이번에 드러났지요. 자, 그래서 대학에 이번에 보면 유흥업소 법인카드 또 전 부총장 딸의 대학원 부정입학, 이 내용은 지금 오늘 매경의 기자24시 차창희 기자의 글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주 그냥 비리 등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허술하게 지출하면서 등록금 인상해야 된다는 대학이 부끄럽지 않느냐? 교육을 위한 돈인 만큼 한 푼 한 푼 소중하게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할 기준도 없다는 겁니다. 징계 사유가 발생할 때를 기준으로 3년이 지나면 대학이 징계권을 행사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 징계 기준을 운영하면서 그 내용을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을 준용했는데 사립학교법 66제는 사립학교 교원 임용권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 의결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리가 발생해도 3년이 지나면 무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연세대 감사를 하고도 교육부가 교원들에 대해서 경중징계를 내리라 했지만은 정작 연세대한테는 뭐라 했는가 하면 징계 시효가 경과했으니 경고 처분을 내리라고 감사 처분을 보냈어요. 자, 대학에 뭔 공소시효가 있습니까? 이건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대학 교수라는 것들이 이 법인카드가 왜 필요해요? 특히요, 대학교의 저 경영학과, 경제학과, 서울대, 연대, 고대, 스카이 이것들은 학생 가르치는 데 열중하지 않고 딴 데 밖에 나가가지고 정치하는 데 더 열중합니다. 어디 뭐 저 사회이사나 할까, 정부 관련해서 무슨 위원장이나 위원이나 들어갈까, 오만 데 다 이름 걸어가지고요. 솔직히 말하면 다른 과에, 같은 대학 다른 과 교수들보다 수입이 훨씬 많은 사람이 이 경영학과, 경제학과 이런 데 교수예요, 스카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카드까지 줘가지고 보직 교수 이런저런 거 달아가지고 말입니다. 장하성이는요, 정권 바뀌면 한 자리 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됐으니까 결국 장하성이한테는 고대도 무슨 뇌물성으로 카드 줬습니까? 자, 저렇게 카드를 끓는 저 양심요, 저게 애들 등록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등록금 아니면 국고가 지원해주면 그건 뭡니까?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지가 룸살롱에 가서 그 제자 뻘 때는 애들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여자 앉는 애들요. 다 20대 걸 아닙니까? 그러면 지 제자 뻘 때는 애들을 앉혀놓고 술을 처먹고 음주 가무를 하는 동안에 그 나가는 돈이 저 국민들의 세금이고 아니면 애들 등록금이라고 하면 그렇게 쪼개기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돈을 쓸 수가 없지요. 아니, 놀고 싶고 하고 싶으면 재산이 100억대인 장학성이가 그 법인카드를 가지고 끊습니까? 야,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요, 이거는 법을 떠나서라도 저거들이 생각했던 정의와 기회균등과 공정을 기준으로라도 장하성은 공직에서 주중대사를 자진 사퇴하고 지금 귀국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찌요, 이 대한민국의 자빨들의 행태들도 그렇게 저거가 혐오에 맞지 않는 스꼴들하고 똑같습니까? 대학교에요, 진짜 이딴 식으로 돈을 운용한다면 학부모들도요,
등록금 이제 못 내겠다고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대학교가요. 대학교의 교직원이 요즘 애들이 제일 원하는 직장이에요. 공무원보다 훨씬 인기가 있어요. 왜? 일은 적고 돈은 많이 주고 편하다. 그래서 대학교 교직원 시험이 공기업보다 더 인기 있습니다. 왜? 공기업보다도 타치도 덜하고 페이는 세고 일은 적고. 자, 대학을 이딴 식으로 운영하면서 교수들은 교수들대로 다 그냥 나눠 먹으면서 애들 그 피 같은 등록금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가 아르바이트를요 해가면서 공부하는데 그 돈 받아들인 대학이요 이 카드 하나 줘가지고 강남에 룸살롱 가서 술 처먹고 앉았다 생각해요. 제자는 무슨 의미로 아르바이트를 하겠습니까? 인간이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면수심도 아니고요. 들도 요즘에는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이런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까? 재벌한테는 저승사자처럼 굴면서요. 예? 참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 이쯤 되면요. 이거는 그야말로 사람이 보이는 데서 깨끗한 척 하는 것보다 안 보이는 데서 깨끗한 척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보이는 데는 이 걸레지 않습니까? 참 기가 찹니다. 자, 이러니까 세계 100대 대학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 하나도 없고요. 지금 강의를 요즘 동영상으로 하지만 전부 수준들이 뻔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중국에 가서는 또 얼마나 먹고 마십니까? 정부 돈으로? 귀국해서요 책임을 물어야 된다 봅니다.